평화롭던 퇴근길, 서울 상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주황빛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고 서울의 밤하늘은 정체불명의 빛과 대공포의 섬광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불빛들은 군의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정부는 이번 사건이 항로를 이탈한 민간 화물기에 대한 정상적인 방공 조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뒤 공개된 미국의 외교 문서에는 당시 정부 발표와 다른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서울 하늘을 뒤덮었던 기묘한 빛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1976년 서울 상공에서 실제로 벌어진 대공사격 사건과 반세기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미스터리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을 추적합니다.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대입니다. (10월 14일) 목요일,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던 저녁 6시 정각, 퇴근길 인파로 붐비던 서울 도심 한복판에 기이한 소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광화문 사거리와 시청 앞, 버스와 전차를 기다리던 시민들과 빌딩 숲 사이 직장인들이 일제히 가던 길을 멈추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이 올려다본 밤하늘에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존재들이 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어스름한 서쪽 상공. 그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빛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소 10개에서 많게는 12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불빛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여객기나 전투기에 깜빡이는 항인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커다란 주황색 전구를 켜놓은 듯 아주 뚜렷하고 밝은 주황빛과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크기 또한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떤 목격자는 하늘의 별보다 수십 배는 커 보였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보름달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이었다고 지mon했습니다. 즉, 착시현상으로 넘기기엔 너무나 명확하고 누구나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크기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시민들을 진짜 공포에 질리게 만든 것은 그들의 형태가 아니라 도저히 지구상의 비행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기이한 비행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빛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실에 묶여있는 것처럼 자로잰 듯 완벽한 간격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합니다. 하늘 위에서 거대한 V자 대형을 이루기도 하고 반원형이나 일렬횡대로 대형을 바꾸며 비행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을 유지한 채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장 믿기 힘든 것은 바로 소리였습니다. 만약 10대가 넘는 대형 비행체 편대가 서울 상공을 비행한 곳이라면 도심 전체가 울릴 정도의 거대한 소음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광화문 하늘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청와대 코앞까지 미확인 물체가 접근하자 군 방공사령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과 2달 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던 만큼 군은 이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했죠.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녁 7시 무렵, 북악산과 임왕산의 방공진지와 서울 시내 빌딩 옥상의 대공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수많은 예광탄이 그려내는 수만 개의 붉은 선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 맹렬한 포화 속에서 정말 믿기 힘든 미스터리가 펼쳐집니다. 수천 발의 대공포탄이 미확인 불빛들을 향해 뿌려졌습니다. 보통의 항공기라면 단 한 발만 맞아도 공중 분해될 대공 세례 속에서 그 주황빛 물체들은 대형을 흐트리지도 않았고 당황해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포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속을 유유히 맴돌며 약 1시간 동안 서울 상공을 떠다녔죠. 군은
끝내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지도 격추하지도 못했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설 무렵 그 정체불명의 불빛들은 서북쪽 하늘로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빛들과 대공포가 빗발쳤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공포의 파편으로 부상자와 사망자까지 나왔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사건 다음 날인 10월 15일 국방부는 서둘러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 상공에 나타났던 비행체는 미확인 물체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오던 노스웨스트 항공 소속의 화물기였습니다. 이 화물기가 야간 비행 중 착오로 항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인근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진입했고, 이에 군이 경고 사격 및 방공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혹: 화물기 한 대가 어떻게 10여 개의 불빛이 되었는가? 정부는 분명 화물기가 비행 제한 구역에 침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본 수많은 시민들이 본 것은 일정한 대열을 유지하며 떠있던 10여 개의 주황색 불빛이었습니다. 화물기 한 대가 하늘에서 분신술이라도 썼던 것일까요? 날개에 달린 항행등이 겹쳐 보였다고 하기엔 그 불빛들이 서로 거리를 벌리고 좁히며 대형을 변경했다는 증언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단 한 대의 비행기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의혹: 만약 정말 화물기였다면 속도와 소음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제트기가 하늘에 떠 있으려면 최소 시속 200km에서 300km 이상의 속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 이하로 속도를 줄이면 비행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그 빛들이 하늘에 거의 멈춰 있거나 바람에 날리듯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 하늘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늘에 떠 있는 대형 제트기는 현대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의혹: 대공포화에도 꿈쩍 안 한 미상의 비행체. 아무런 방어장갑이 없는 민간 화물기가 이 촘촘한 방공망의 포화 속에 1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면 기체는 수백 발의 구멍이 뚫려 김포공항에 비상 착륙했거나 공중에서 폭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일 김포공항에 착륙한 노스웨스트 화물기에는 그 어떤 포탄 흔적도 그을림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군은 1시간 동안 무엇을 향해 쏜 것이며 그 빛들은 어떻게 그 수많은 포탄을 무시하고 멀쩡히 사라진 걸까요? 사건이 발생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당시 작성되었던 미 국무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밀 외교 전문이 기밀 해제되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비행 기록과 레이더 자료를 대조한 결과 한국 정부가 지목한 노스웨스트 항공 화물기가 청와대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은 해당 항공기가 정상 항로를 따라 비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남습니다. 당시 정부는 왜 민간 화물기의 항로 이탈이라는 발표를 내놓았던 것일까요? 단순한 오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공개할 수 없는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1976년 10월 14일 서울의 하늘을 유유히 산책하며 수천 발의 대공포화를 무시한 채 사라진 그 12개의 주황색 불빛. 우리는 어쩌면 그날 밤 인류의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미확인 비행물체, 즉 외계에서 온 UFO와 마주했던 것은 아닐까요? 정부는 그 미지의 존재가 주는 공포와 군의 무력함이 타로나는 것이 두려워 민간 화물기라는 방패 뒤에 진실을 영원히 숨겨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의 붉은 예광탄과 주황빛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우리에게 오싹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수사대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밤 서울 하늘에 나타난 불빛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